자, 이와 다르게 안동시의회는 상임위원장 3자리를 국민의힘, 민주당, 무소속 이렇게 한 석씩 가져갔다라고 아까 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안동시의회 상임위 원구성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첫 번째는 결과론적으로는 협치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러한 구조 가능할 수도 있는 원인은 18명 중에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과 무소속이 일단 8명 정도 되니까 저 영주시와 좀 다르게 이런 협의 과정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의석수 자체가 힘의 균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의장단 선거는 만장일치로 됐는데 이 상임위원장 결과를 보면요.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또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이 경쟁했을 때 다 10대 8로 무소속과 민주당 쪽이 당선이 됐다는 거는 네. 국민의힘에서 2명의 이탈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거는 의회 운영위원장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이 2명 후보가 10대 8로 결과가 났어요.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하나의 정당이라면은 A라는 사람을 밀자고 아마 내부 논의가 됐을 건데 네. 근데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지 않습니까? 네. 후보자 등록이 없어요. 근데 까고 보니까 갑자기 B라는 사람이 덜컥 당선이 되어버린 거죠. 이 B라는 후보는 무소속과 민주당 쪽과 또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가 만들어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2년 전에 안동시의회 그 의장당 갈등 때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징계를 내렸습니다. 왜냐 이탈표 때문에 의장당 선거 결과 뒤바뀌었죠. 근데 이번 결과는 겉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의장도 되고 의회 운영위원장도 됐기 때문에 징계를 줄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상임위 구성 제도 자체가 있는 이상 이런 뒤에서 보이지 않는 다양한 겉모술수와 해석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고 이런 긴장된 상태로 다음 차기 총선과 다음 공천권 과정까지 흥미롭게 안동시의회 상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궁금해. 아니, A를 밀기로 했는데 B가 되었다는 건데 간단하게 A를 밀기로 했다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민의힘 10명, 네. 민주당 4명, 네. 무소속 4명이에요. 국민의힘 소속의 의장 부의장이 됐어요. 의장 부의장이 된 분들이 무소속 4명, 민주당 4명과 같이 10표가 된 거예요. 그럼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나왔잖아요. 네. 당선된 사람은 결국 자기를 찍지 않았다는 거죠. 떨어진 사람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간단해요. 네. 그래서 보도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긴 듯 아닌 듯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원들은 그 내용을 다 알죠. 근데 시민사회가 봤을 때는 아, 협치가 잘 되었구나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네.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한 가지는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2년 전과 비교한다면 무소속 1명, 민주당 1명의 상임위원장을 주자, 우리 협치를 하자라고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에 따라서 의원 전원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유력 후보가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10대 8의 구조 속에서는 민주당과 무소속이 합치면 8분인데 국민의힘 중에서 쉽게 말하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가면은 의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당의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려운 이미 의석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전 여기서 하나 조금 짚고 넘어야 될 점은요. 본인들이 그 정당의 공천을 받고 프리미엄으로 당선을 되지 않았습니까? 공천 받기 위해서 그 당의 충성도를 바쳤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당론에 정해진 걸 따르지 않는 것을 지방의원의 자율성만으로 볼 것인가, 저는 거기에 좀 균형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당론이 너무 과도했을 때는 또 지방의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공천 갈등을 생긴 논란을 해소하려면은 정치 다양성을 가지 않으면은 정당 입장에서도 그 의원이 해당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 의원 입장에서는 당이 과도하게 지방의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고 이 논란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면 한 20년째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 그거는 아마 우리 시민사회가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당선되기 위해서 정당을 선택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경우에 따른 극단적인 경우는 같은 당 내에서도 표가름이 되면 의장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쪽 편에 보고 표 한 표만 가지고 오면은 의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한 표 들고 가서 의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의성이 그렇게 한 거고요. 이중집판이에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해당 행위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생각은 좀 달리해요. 그런 행위가 당을 해롭게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해당 행위일까? 지역구 국회의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곧 해당 행위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좀 의문은 남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해롭게 하는 행위는 아니지 않을까? 적어도 어떤 정책과 관련된 것에서 정해진 입장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해당 행위일 수 있을지 모르나 의장단 선거와 관련돼서 보여주는 것은 당을 해롭게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을 해롭게 네. 하는 행위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예, 저는 그 부분 또 지금의 우리 지방자치 수준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경북도 다양한 정당들이 원내에 들어오고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사실 그 경계를 나누기가 좀 어려운 근본적인 고민도 어려움이 있죠. 있다라는 예, 거를 좀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